작은 플라스틱 블록 하나로 글로벌 기업같이 8조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장난감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레고의 마법입니다. 2023년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 레고 그룹의 매출은 무려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브랜드 가치 평가기관인 인터브랜드의 2023년 보고서에서는 레고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왕구 브랜드 1위로 선정되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레고를 그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으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레고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레고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인 가치는 잃지 않는 브랜드거든요. 레고의 역사부터 최근 동향, 특히 어른들을 사로잡은 키덜트 시장 전략, 그리고 레고의 미래까지 심층 분석해 볼 거예요. 참고로 저도 열렬한 레고 팬입니다. 어른 레고 팬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어른들의 레고 사랑, 일명 키덜트 문화와 투자 가치로서의 레고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레고가 생각보다 더 오래된 브랜드라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레고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1932년 덴마크의 작은 마을 빌룬트에서 올레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라는 목수가 레고를 시작했어요. 당시 세계 대공황으로 그의 목공소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내까지 세상을 떠나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4명의 아들을 위해 강인한 의지로 새로운 사업을 모색했어요. 그러다 나무 조각으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의외로 인기를 끌었죠. 재미있는 건 처음에는 블록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일반 장난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리 인형, 요요, 자동차 같은 것들이었죠. 레고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레고 아카이브 자료에 따르면 1934년에 올레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이름 짓기 공모전을 열었어요. 우승 상품으로 자신이 손수 만든 와인 한 병을 내걸었죠. 그리고 결국 올레 자신이 제안한 레고라는 이름이 선정됐어요. 이 이름은 덴마크어 레그고트에서 따왔는데 잘 놀다라는 뜻이에요. 흥미롭게도 라틴어로는 나는 조립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어요. 운명처럼 너무 딱 맞는 이름이죠. 하지만 레고가 우리가 아는 블록 형태로 변신한 건 1940년대 후반이에요. 올레가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구입한 후 1949년에 자동 결합 블록이라는 첫 번째 플라스틱 블록을 출시했어요. 이 블록들은 지금의 레고와 비슷했지만 현재처럼 단단하게 결합되지는 않았어요. 결정적인 혁신은 1958년에 일어났는데요. 현재의 결합 방식, 즉 윗면의 돌기와 아랫면의 튜브를 사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레고의 혁명이었죠. 가장 놀라운 점은 1958년에 만들어진 레고 블록도 지금 블록과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거예요. 무려 66년 동안 호환성을 유지한 거죠. 이것이 바로 레고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레고는 제품 설계 시 오차 범위를 200분의 1mm 이내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밀함 덕분에 수십 년 전 블록과 현재 블록이 완벽하게 맞물릴 수 있는 거죠. 요즘 핸드폰은 2년만 지나도 충전기가 안 맞는데 정말 대단하죠? 올레의 아들 고트프레드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회사를 이어받아 시스템 속의 시스템이라는 전략을 도입하면서 레고는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테마별로 세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1978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란 얼굴의 미니 피규어가 등장했고 이후 레고랜드 타운, 레고랜드 캐슬, 레고랜드 스페이스 같은 테마 세트들이 출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이런 테마별 시스템이 지금의 다양한 레고 시리즈로 발전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레고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레고는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1998년 특허가 만료되면서 경쟁사들이 등장했고 닌텐도 게임보이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디지털 게임의 인기로 전통적인 장난감 시장이 위축됐거든요. 처음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어요. 시계, 비디오 게임, 테마파크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했는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됐어요. 핵심 역량을 잃고 레고 블록의 종류도 무분별하게 늘리다 보니 2003년과 2004년에는 수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파산 위기까지 몰렸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레고 사례 연구에 따르면 그때 레고를 구한 건 본질로의 회귀였어요. 2004년 외부에서 영입된 CEO 요르겐 비그 크누드스토프가 레고의 핵심인 블록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죠.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레고랜드도 70%를 매각했습니다. 블록의 종류도 14,000개에서 7,000개로 줄였어요. 특히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을 분석해서 대표 블록의 비중을 25%에서 70%까지 늘렸는데 이것이 생산 효율성 증가와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2005년부터 레고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고 2010년대에는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장난감 회사로 자리매김했죠. 이 과정에서 레고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바로 본질에 충실하되 시대의 변화에 맞게
레고의 혁신화라는 것이죠.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레고 그룹의 2023년 지역별 매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레고의 새로운 황금 시장으로 급부상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레고가 교육용 장난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높다 보니 비슷한 맥락에서 레고 교육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죠. 물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전통적인 시장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세에 발맞춰서 레고는 글로벌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와 베트남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새 공장을 짓고 있어요. 또한 전 세계 904개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1000개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레고는 디지털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에픽게임즈와 협력해서 포트나이트의 레고 월드를 구축했고 마인크래프트와 유사한 레고 월드라는 게임도 출시했어요. 넷플릭스와 협업한 레고 마스터스 같은 TV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죠. 온라인 쇼핑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레고닷컴과 앱도 강화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쇼핑 경험을 개선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2023년에는 온라인 매출이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가 됐어요. 요즘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레고는 환경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은 레고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데요. 레고 그룹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를 위해서 매년 4천억 원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죠. 이미 일부 제품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세트도 출시했어요. 놀랍게도 2018년부터 레고 식물, 나무, EP 부품들은 이 재활용 페트 소재로 만들고 있어요. 레고 지속 가능성 책임자 팀 브룩스에 따르면 이 소재로 만든 부품은 기존 석유 기반 부품과 품질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레고는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7년을 투자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품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레고는 유럽의 재생 에너지 투자도 활발해서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기업 1위에 여러 차례 선정되기도 했어요. 레고는 단순한 장난감 회사가 아니라 교육, 환경, 디지털 혁신까지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특히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은 현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최근 레고 성공의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키덜트 문화에 있습니다. 키덜트 키둘티는 킷 어린이와 애들트 어른이의 합성어로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감성과 취미를 즐기는 문화를 말해요. 인형, 피규어, 레고 등 전통적으로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성인이 즐기는 문화가 바로 키덜트예요. 놀라운 사실은 레고 매출의 약 20%가 성인 구매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이 비율은 더 높아졌죠. 5명 중 1명은 어른이 사는 셈입니다. 레고도 이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성인을 위한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레고 아이디어스, 레고 아키텍처, 레고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같은 시리즈죠. 이 제품들은 단순한 블록 놀이를 넘어서 마치 모형 조립이나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고 복잡해요. 예를 들어 레고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은 7,541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완성하는 데 며칠이 걸려요. 가격도 무려 80만 원이 넘죠. 놀랍게도 이런 고가의 제품들이 출시되자마자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레테크라는 말도 생겼죠. 레고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한정판 레고를 구입해 보관했다가 가치가 오르면 되파는 투자 방식이에요. 2007년 출시된 첫 번째 버전의 밀레니엄 팔콘은 당시 500달러였는데 단종 후에는 중고 시장에서 6,000달러, 약 800만 원까지 거래된 적도 있어요. 무려 12배가 오른 거죠.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예로는 레고 타이타닉이 있어요. 가격이 무려 70만 원인데 9,05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완성된 모형은 길이가 1.3m나 되어 엄청난 크기죠. 성인 레고 팬들은 A4L Adult Fans of Lego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요. 다양한 전시회나 컨벤션도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브리코리아 컨벤션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레고 팬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가 열린답니다. 레고 마니아들은 SNS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는 400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있고 유튜브에는 레고 조립 과정을 공유하는 채널들도 인기가 많아요. 특히 SMR 형태의 레고 조립 영상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인기를 끌고 있죠. 어른들을 위한 레고 제품은 정말 다양합니다. 레고는 성인 타겟층의 취향과 관심사를 고려한 다양한 테마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영화 백투 어 더 퓨처의 디롤리안, 디즈니성, 해리포터, 호그와트성, 비틀즈의 옐로우 서브마린 등 향수를 자극하는 제품들이 있죠. 레고 아트 시리즈는 정말 예술 작품 같아요.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비틀즈, 스타워즈, 시스루드, 마블 슈퍼히어로 등을 모자이크 형태
형태로 표현한 제품들이 있어요. 완성하면 액자처럼 벽에 걸 수 있는 작품이 되죠. 레고 아키텍처 시리즈도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에펠탑, 타지마할, 자유의 여신상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부터 우리나라의 숭례문까지 다양한 건축물을 레고로 재현한 제품들이죠. 건축과 디자인에 관심 있는 성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왜 레고를 좋아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취감과 스트레스 해소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레고는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완성해가는 아날로그적 경험을 제공해요. 이런 경험이 정신적인 안정과 성취감을 주는 거죠. 스마트폰만 보다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면 확실히 기분이 달라지니까요. 또 다른 이유는 노스텔지아, 즉 향수예요. 어린 시절 레고를 가지고 놀았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 어린 시절에는 비싸서 못 가졌던 레고 세트를 어른이 되어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생기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레고는 영화나 게임으로도 확장하고 있어요. 2014년에 첫 번째 레고 무비가 개봉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4억 6천만 달러라는 흥행 수익을 올렸어요. 그 이후로 레고 배트맨, 레고 닌자고 등 다양한 영화와 TV 시리즈를 제작했죠. 또한 레고 스타워즈, 레고 해리포터 같은 비디오 게임도 큰 성공을 거뒀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사업 다각화가 실패했는데 지금은 왜 성공하고 있을까요? 차이점은 집중에 있어요. 과거에는 핵심 사업인 블록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 많은 영역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했다면 지금은 레고 블록이라는 핵심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연관 분야로 확장하고 있어요. 영화나 게임도 모두 레고 블록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죠. 유명인들 중에도 레고 팬은 정말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대표적인 레고 마니아로 알려져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직접 조립한 레고 작품을 자주 올리는데 특히 건축물이나 자동차 같은 복잡한 모델을 좋아하시죠? 바쁜 기업인인데 언제 그렇게 레고를 조립할 시간이 있을까 싶지만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정용진 회장은 레고 조립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바쁜 경영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레고를 즐긴다고 하네요. 특히 신사업 아이디어나 경영 전략을 구상할 때 레고 조립을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의적인 생각이 잘 떠오르나 봐요. 해외 유명인 중에는 데이비드 베컴이 유명한 레고 팬이에요. 인터뷰에서 아이들과 함께 레고를 조립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고 4,000개 조각으로 이루어진 타워 브릿지를 완성하는데 며칠을 투자했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에도 자신이 만든 레고 작품을 종종 올리죠. 영국의 팝스타 에드 시런도 열렬한 레고 팬이에요. 투어 중에도 레고 세트를 가지고 다니며 조립한다고 하고 노래 가사에 레고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투어 버스에 레고 세트를 쌓아두고 공연 전후로 조립하는 것이 일종의 의식이 됐다고 하네요.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있어요. 한 인터뷰에서 데드풀 촬영 중 스트레스를 레고 조립으로 풀었다고 밝혔죠. 특히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를 좋아한다고 해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 크리스 프렛도 레고 마니아로 알려져 있어요. 배우들이 이렇게 레고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영화 촬영은 대기 시간이 길고 스트레스가 많은 작업이거든요. 레고 조립은 집중력을 요구하면서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기 힘든 유명인들에게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인 거죠. 심지어 우주 비행사들도 레고를 좋아한대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진행된 레고 실험이 있을 정도니까요.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 레고를 조립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업 CEO들도 레고를 통해 창의력을 키운다고 해요. 마크 저커버그, 잭 도시 같은 실리콘밸리의 리더들도 사무실에 레고를 두고 간간히 조립한다고 하네요. 페이스북 본사에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레고를 조립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해요. 레고는 나이, 직업,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취미가 됐어요. 특히 스트레스 해소와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많은 유명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같아요. 또한 유명인들이 본인의 SNS에 레고 조립 과정이나 완성품을 공유하면서 레고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레고 그룹의 CEO 닐스 B 크리스티안센은 레고의 미래는 물리적인 놀이와 디지털 경험의 결합이라고 밝혔어요. 레고는 블록이라는 물리적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환경과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레고 히든사이드, 레고 비도, 레고 마리오 같은 제품이 출시됐어요. 실제 레고 블록으로 모델을 조립한 다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증강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이죠. 예를 들어 레고 마리오는 블록으로 만든 코스를 실제 마리오 피규어가 이동하며 게임처럼 즐길 수 있어요. 앞으로도 레고는 성인 타겟 제품군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에요. 최근에는 레고 아이콘이라는 하위 브랜드를 만들어 고가의 컬렉터블 세트를 출시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영화, 자동차, 건축물, 예술작품 등 다양한 테마의 성인용 제품이 계속 출시될 예정이죠. 지속 가능성은 레고 미래 전략의 핵심이에요.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기 위해 연간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사탕수수 기반의 바이오 폴리에틸렌으로 일부 부품을 만들고 있고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 개발에도 성공했죠.
설명했죠. 레고의 원칙은 품질 절대 타협 없음이랍니다. 친환경 소재라도 기존 레고 블록과 똑같은 품질을 갖추어야만 제품화한다고 해요. 레고는 지금도 수십 가지의 친환경 소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요. Rebuild the World라는 캠페인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한 장난감 회사가 아니라 교육과 창의성 개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죠.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레고 에듀케이션이라는 부서를 통해 학교와 협력하여 스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위한 교구를 개발하고 있어요. 레고 마인드스톰이나 레고 부스트 같은 로봇 교육 키트도 있고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레고 스파이크도 있죠. 이런 제품들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레고는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레고 블록놀이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글로벌 확장도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중국 내 300개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해요. 인도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도 눈여겨보고 있죠. 온라인 플랫폼 강화도 중요한 전략이에요. 레고 아이디어스나 레고 라이프 같은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어요. 특히 레고 아이디어스는 팬들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제안하고 10,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레고 본사에서 검토해 실제 제품으로 출시하는 창의적인 플랫폼이에요. 팬들의 아이디어로 실제 제품이 만들어진 사례도 많아요. 빅뱅 이론 세트, 워리 로봇, 피아노, 나 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의 집 등 인기 있는 제품들이 모두 팬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레고는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죠. 이런 다양한 전략과 노력 덕분에 레고는 단순한 장난감 회사를 넘어 교육, 엔터테인먼트, 지속 가능성을 아우르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어요. 레고의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는 창의성과 놀이를 통한 학습이에요. 이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레고의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레고가 어떻게 90년 넘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고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레고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경험이자 문화거든요. 영국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레고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레고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했지만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블록에서 시작해 디지털 게임, 영화, 테마파크까지 레고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창의적인 놀이라는 핵심 가치가 있죠. 어린이를 위한 제품으로 시작했지만 어른들의 취미와 관심사도 포용하면서 타겟층을 확장한 점도 성공 요인이죠. 레고는 only good enough, 최고만이 최선이다 라는 창업자의 모토를 지키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혁신을 지속해왔어요. 사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레고가 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디지털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들은 손으로 직접 만지고 조작할 수 있는 물리적 경험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됐거든요. 레고는 물리적인 블록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앱, 게임,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레고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작은 블록 몇 개로 시작해 무한한 창조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이 메시지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레고는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왔어요. 디지털화, 환경 문제, 경쟁사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레고만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혁신을 지속한다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레고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창의성, 혁신,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을 모두 갖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레고 창업자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의 말처럼 Only the best is good enough, 최고만이 최선이다 라는 철학으로 품질과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에요. 저도 어른이지만 레고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한번 레고를 접해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창의력도 기를 수 있는 좋은 취미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도 트렌드 인사이트 정보로 찾아올게요.